많이 쓰셨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지역 현안이 있잖아요. 서구도 을 지역의 국회의원이시니까 예, 서구에도 지역 현안이 현안이 많죠.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고 지역도 지금 뭐 나눠져 있잖아요. 청라, 거마, 면이 막 경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청라 지역에서 또 특히 좀 관심 있는 의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좀 소개해 주세요, 기현 씨. 예. 지금 사실 청라 같은 경우도 되게 의제가 많은 지역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나 찾아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게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청라 시티타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3 연륙교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종도랑 이어지는 그 대교인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청라 대교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사실 이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압축적으로 하면서 한 가지 더 청라 IC까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하나여서요. 청라 시티타워는 아시겠지만은 13년 이상 이 청라 주민분들의 가슴에 맺힌 수건과제잖아요. 근데 이제 절차가 잘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최근에 서울항공청에서 비행 절차, 비행 경로와 그 청라 시티타워 완공됐을 때 그게 좀 걸리는 지점이 생긴다 이러면서 급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한 10여 년 동안 그 서울항공청에다가 계속 공문을 통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회신을 해오다가 이번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걸어서 이게 지금 비행 경로에 걸리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해법을 좀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저는 국토교통부 서울항공청이 국토교통부 산하거든요. 국토교통부 서울항공청 불러가지고 엄청나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다 이제 목전에 왔는데 사업 시행이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래서 현재 최대한 애초에 예정됐던 그 원안 높이대로 청라 시티타워 건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모색하겠다. 모색하겠다. 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그렇게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기까지 답변은 끌어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김교웅 의원님 또 이 부분 많이 챙겨 오셨잖아요. 김교웅 의원님하고 계속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주민분들하고 기자회견도 최근에 했고 여기 좀 챙겨 보려고 하고 다음 주에 그 서울항공청에서 용역 중간 결과를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좀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 중간 결과가 사실상 매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또 한번 이 부분 잘 챙겨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3연육교 아마 지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천대교, 영종대교 그 사이에 그 영종하고 있는 제3연육교가 지금 건축 중이고 내년 말이면 준공이 돼서 아마 이제 그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명칭과 관련된 지금 논의들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 청라대교 청라 주민들은 당연히 청라대교를 하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 주민은 뭐 다른 이름을 영종 지역에서는 뭐 영종 하늘대교 이런 명칭 영종을 반영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구와 그 중구가 그 인천시에 11월까지 의견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인천시는 그거를 받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면 아마 지명이 결정될 것 같아요. 아, 내년 상반기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도 주민분들하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제3연육교는 당연히 청라대교야 된다. 왜? 억지 주장이 아니고 이미 영종을 반영한 대교는 있습니다. 영종대교가 있잖아요. 영종대교가 있는 마당에 또 영종 중심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이 제3연육교의 주 혜택은 영종에서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종 지역 사람들이 나오면서 사용하는 측면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주로 혜택을 보는 건 영종 지역 주민분들인데 여기에 비용을 거의 절반 가까이를 청라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명칭이라도 당연히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여기 하늘대교든 영종 하늘대교든 이런 보통 뭐 하늘대교라는 건 지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라는 청라에 딱 지명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 한강에 있는 대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한강대교가 있는 지명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명 부여 원칙에 따르더라도 청라대교가 좀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설득이 네. 되네요. 예, 예. 그래서 네, 저도 당연히 청라대교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명칭이 결정돼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쪽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혹여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절충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이런 판단을 통해서 좀 이 지명을 결정하거나 이러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우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네, 예를 그래서 들어 뭐 영청대교로 할 수도 있고. 뭐 영종 청라대교라든지 네,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청라 영종대교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또 인천시가도 또 이제 아무래도 영종의 지역 국회의원과 그쵸. 네. 인천시의 또 시장님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하면 음. 그런 방식의 지명 결정은 지명 결정 원칙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 그것도 원치 않는다. 네. 저는 뭐 제가 지역이 여기서라가 아니라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명 결정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은 뭐 청라대교. 논란도 없을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그 원칙을 벗어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주민들 간의 갈등만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네. 이건 판단은 저희 시장님이 하시나요? 인천시의 지명위원회가 있는데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인천시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시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인천시에서 잘 감안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도 계속 잘 챙기겠습니다. 네, 네. 영종대교 있으니까 이번엔 청라대교로 하면 좋겠네요. 네. 저 그 연희동 쪽에도요. 네. 지금 그 서곳 근린공원도 있고, 네, 또 그 썰매장도 있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목적 체육 시설로 이제 좀 사용하려고 하는 그게 네. 생긴다는 복합 뭐 문화센터인가? 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굉장히 네. 연희동 주민들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서곳 근린공원은 정말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네, 공간인데 거기에 이제 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특별 교부금 5억 원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을 조금 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소위 눈썰매장 부지가 있잖아요. 네. 지금 사용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영장을 갖춘 복합 체육문화 시설을 좀 도입을 하자. 이 얘기들을 제가 선거 공약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내년 예산 중에 건축 기획 용역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목적 체육문화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 기획 용역 그다음에 공원 조성 용역 이런 용역 절차가 내년에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거를 위해서는 올해 25년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그 용역 비용을 산정을 해서 반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부분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일 핵심적인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중기 재정 투자 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게 이제 한 160억, 170억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광역에서 그 심사를 해요. 재정 투자 심사를 이런 정도의 재정을 투여해서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이 허들을 못 넘으면 사업이 그냥 무산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지역에 와서 처음 주민분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체육문화 시설이거든요. 이 지역에는 수영장을 갖춘 체육문화 시설 하나가 없다. 그 얘기 듣고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좀 잘 챙기겠다. 그래서 공약으로도 내걸었고 지금까지 계속 챙기는데 이 부분 사업이 인천시의 심사 과정에서 이제 좌초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안타깝고 주민분들도 열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나 시구위원들, 서구청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인천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를 해서 반드시 좀 심사에서 통과돼서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인천시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인천시에서 네. 결정할 것들이 의외로 많네요. 그렇죠. 구단위가 아니라.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강범석 청장님도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니까 힘을 모아서 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네. 네, 기대를 좀 해보고 싶네요. 네, 뭐 주민 설명회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김춘수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의원분들 또 주민 자생단체장 분들 이렇게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또 홍보도 계속 하고 있어요. 행사 때마다 가서 이제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걸로 홍보도 하고 있고 좀 주민분들의 여론들을 좀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영장도 있고 또 뭐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예, 그런 공간들이라도 좀 빨리 확보해달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예, 그렇죠. 늦었지만 네, 내년 상반기 때 네, 인천시에서 네, 꼭. 잘 결정해 주실 생각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서구에 은근히 인천에서도 인구가 제일 가장 많은데도 많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급격하게 좀 발전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아닐까 네. 싶은데 뭐 문화시설도 그렇고 청라에 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라 블루 노바홀도 되게 좋던데 네, 이쪽 원도심이 좀 되어가고 있는 네, 여기에도 뭔가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어도 네. 네, 뭔가 우리 동네 이런 게 있어라는 게 좀 있었으면 하는 열망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청라 1, 2, 3동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고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말씀하신 연희동, 검암, 경서동은 또 원도심으로서의 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뭐 이렇게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문화예술을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도, 사업, 또 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 한편 항상 이렇게 무거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그 눈썰매장 부지의 복합 체육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원도심에 계신 주민분들의 어떤 뭐 심정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보려고 하는 꼭 좀 차원입니다. 챙겨주세요. 네, 저희 네. 서구 FM이 연희동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정말 그 주민분들이 원하는 지역마다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딱 생각했을 때 의원님이 요거는 진짜 많이 들었어. 주민들의 얘기를 참 많이 해.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내가 귀에 못이 박히겠어라던가 뭐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그거? 그 다목적 체육문화 시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라 IC. 청라 IC. 사실은 청라 IC는 청라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청라 IC 문제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출퇴근 거의 지옥이거든요. 꼬리를 엄청 물고 있고 거기 빠져나가는데 시간을 엄청 소요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서구에서 공항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다시 퇴근 시간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진출로 요 부분을 국회 개원하고 임기 시작하자마자 관련된 기관을 의원실로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진입로 부분은 1차선에 2차선으로 확대하는 문제, 진출로 부분은 아라뱃길 정서진로 방향으로 하나 신설하는 문제, 요것을 거의 99%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99%면 거의 예, 뭐 된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공사 기간은 좀 소요가 될 텐데 기관들 간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를 통해서 빠르게 이 부분 이 정체를 좀 풀 수 있도록 좀 거의 풀릴 것 같은.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공사 기간이 또 소요가 되니까 그 시간은 기간에는 좀 또 여전히 걸리겠지만. 고충이 있으실 텐데 네. 윤곽은 잡았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의원님이 궁금한 게 그 원래 서구에 사신 게 얼마나 네. 되셨어요? 공천 받으면서 괜찮습니다. 왔죠. 네, 그죠? 공천 그 받으면서 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사셨어요? 서울에서 살다가요. 공천 받으면서 이제 이사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서구 주민 된 지 이제 7개월. 네. 네, 7개월 8개월인가? 치고는 8개월 치고는 3월 1일부터니까. 와, 그 집중적으로 서구에 대해서 그죠? 네, 막 네. 공부하시고 듣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파악이 다 금방 되나요? 파악이 금방 되진 않고 노력이 좀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서구 지역의 이 현안들이 인천시 현안의 한 60~70%가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뭐 매립지 문제라던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 그렇죠. 발전도상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현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현안들이 굵직굵직한 현안들. 초선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네, 그래서 온몸으로 지금 온몸을 던져가면서 이제 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밑에서 같이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님들도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그 자료 준비하고 계속 알려드리고. 예. 네, 저기 보좌관님 앉아 계신데 네. 힘든 거 없으세요?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제가 약간 그 워커홀릭이고 네. 워커홀릭인데다가 또 속도전을 이렇게 하는 좀 약간 그 기조예요. 일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쨌든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빨리 계속 해줬으면 하니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격은 원래 이렇게 급하신 성격은 아닐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은. 일할 때는 좀 급합니다. 아 진짜요? 예. 빨리 안 되면 답답해하고 좀 답답해하고. 재촉하시고 그런. 예, 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 그러세요? 네, 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부장님. 흠 단점. 건강을 안 챙기세요. 건강을 아, 그게 흠입니까? 칭찬인 것 같은데요. 네, 건강을 챙기셔야죠. 네, 술은 네. 잘 하세요? 술 자리는 좋아하고요. 이렇게 많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자리는 좋아하고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술자리가 좀 있으니까 예, 피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주로 누구랑 술을 드세요? 지역 분들하고도 드시는 경우 있고 이제 저기 국회에서 국회 뭐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뭐 보좌진이라든지 뭐 시구원분들이라든지 도 마시기도 하고 예, 네, 다음엔 저랑 한잔 하시죠. 예. 사주세요. 아, 싫으신가 봐요. 예. 네, 사드릴게요. 제가 사주지는 못합니다. 이게 정치자금법에 아, 걸려가지고. 네, 제가 사드릴게요. 우리 기현 쌤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혹시 청년의 대표로서. 사실 청년 입장에서 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동네로 한정지어서 좀 두 가지 정도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경서동 지역이랑 검암동 지역이 지금 많이 개발이 지금 아, 우리 네. 경서동 들어오고 있지 주민이거든요. 않습니까? 아 경서동. 그렇습니다. 제가 네. 검암동에서 3년 살았고 최근에 경서동으로 또 이사 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경서동이랑 검암동 개발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느꼈던 게 예.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30인데 주변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들 생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신혼부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이제 주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어디서 살지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검암동이랑 경서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과연 그 공간이 청년들이 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충분히 어떻게 개발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항상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시 각 구 중에서 청년이 서구가 가장 많거든요. 그리고 네. 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이라고 해서 되게 젊은 도시인데 네. 그만큼 청년들이 많은 지역인데 이게 청년들이 여기 지역 주민으로서 어떤 수혜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체감을 못한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역 차원에서 의원님이 풀어줄 수 있는 청년 의제들이나 청년 문제들이 있을까에 네. 대해서 그런 고민이 평소에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경서동 경서동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우리 보좌관님도 경서동 주민이신데 아, 그래요? 예. 그 경서동 그러니까 청년 그 테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암역 앞에 공공주택지구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진행 중이고 거기 관련해서 이제 분양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그 포션이 설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 주신 부분 좀 신경 써서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경서 3구역에도 지금 뭐 주거 오피스텔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그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신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지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지역에서 우리 청년 단위 청년분들하고 뭔가 소통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계속 구상 중이고 우리 서구울 지역위원회에서도 청년위원회가 구성돼 있긴 합니다. 같이 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내 청년이니까 열심히 예, 활동 그렇죠. 많이 하는 거 청년으로서. 알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청년분들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제가 이제 노동으로 좀 특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마다 보면은 그 노동 권익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해당 지역의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라든지 또 청년 고용 문제라든지 청년들이 부딪히는 어떤 노동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서구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일정한 그 비용과 인적 물적 역량을 투여를 해가지고 센터를 하나 개소를 해서 예. 그 센터를 구심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풀어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 전국에. 그래서 근데 우리 서구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도 그게 많이 이게 특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구의원분들하고 차제에 인천시 또는 서구에 이런 그 노동 권익 센터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특히 이제 우리 청년 노동자들의 어떤 취업 문제라든지 그 일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떤 이런 노동과 관련된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 뭐 청년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예. 한번 좀 사업들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제가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구에 이제 광역시에서 내려온 건데 각 구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이렇게 광역시에 올릴 사업을 좀 제안을 해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어가지고 제가 인천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이런 노동권익센터나 이런 시설이 아예 없다. 그래서 네. 그거를 북부권에 좀 설치해달라고 해서 제안을 해서 올리긴 했는데 그게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그러면서 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송도 신도시 쪽에 노동권익센터가 인천시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송도 신도시 쪽에서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약간 노동권익센터의 어떤 지원까지도 필요 없는 되게 소위 말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북부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구에서 송도로 가게 되면 대중교통 타면 막 1시간 반, 2시간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가용으로 가도 40-50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북부권에 그런 노동권익센터가 있으면 청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예. 살펴보겠다고 하시니까 살펴보시겠죠. 예. 네. 그렇게 어정쩡한 대답하실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진심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네, 고민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궁금한 게 이 서구 FM 마을 미디어잖아요. 네. 사실은 마을 미디어면 마을 곳곳마다 있는 게 맞는데 서울과 수도권 중에선 서울 경기도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마을 방송국이 사실은 아마 서구 FM이 유일하다시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워낙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보수로 지금 재능 기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조례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미디어 마을 미디어 활성화 조례라던가 이런 거에서 저도 지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는 혹시 뭐 진행하실 것도 살펴보실 건가요? 살펴만 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여기 그러니까 다시 그때 만났을 때 한번 불러주세요 했던 거는 그때 선거 때 이제 한번 네, 왔었을 때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지역 마을 미디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자랑할 만한 일이고 이걸 갖다가 좀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 매우 중요한 씨앗인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또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오늘 온 거고 이게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뭐 문화라든지 정보라든지 주민분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일방향으로 이제 그 내보내는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러려면은 또 이게 잘 안착되고 발전되고 이럴 수 있는 기반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어떤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좀 안착되고 또 예산과 관련해서도 일정하게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좀 마련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조례는 뭐 제가 제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분들하고 또 시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시구의원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번 챙겨 보겠고요.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간은 서구 FM 100년간은 서구 FM 될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네. 저것도 하실 건가 보다 하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또 다음 일정이 또 있으셔서 네. 정리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무슨 일정 어디 있으시다면서요? 여의도 네. 가신다면서요? 예. 네. 오늘 있으세요? 그 오마이 TV 오마이뉴스?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마이 TV에서 오마이 뉴스에서 아마 그 영상으로 하는 그런 그 플랫폼으로 오마이 TV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마이 TV에 출연이 예정돼 있어가지고 네. 예, 거기 내일은 또 이동을 해야 스픽스 가신다면서요? 예, 내일은 또 오, 스픽스 네. 출연이 예정돼 그 있어요. 엄청 큰 규모의 그 저희 네. 방송인데 유튜브 방송인데 예. 거기 출연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네, 뭐 얘기하실 거예요 내일? 국정감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일정들이 좀 소화가 가능한 상황이 돼서 그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는 방송 뭐 내일은 또 이제 오후에는 이제 국회 방송 저녁에 국회 방송, 또 밤늦게는 또 새날 TV 새날 TV, 예, 뭐 이런 유튜브 채널 방송 채널 예정돼 있고 현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정세와 관련된 얘기도 하고 또는 제가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이슈와 관련된 얘기도 좀 나누고 뭐 두루두루 아마 얘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출연이 쫙 예정돼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우리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님으로서 네, 네.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고 하시던데 아까 이 얘기는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18일에 뭐 있으시죠? 네. 정당 정책 토론회? 예, 예. 네, 그건 뭐예요? 그 중앙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1년에 2번 정당 그 대표들 그러니까 정당에서 1인씩 해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올해 두 번째 마지막 정책 토론회가 11월 18일 날 오전에 있는데요. MBC에서 촬영을 하고 MBC KBS에서 이제 방송이 나갈 예정이고 제가 거기 그 정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대표 선수로 예, 와. 그 나가야 민주당의 됩니다. 대표. 예, 대표로. 민주당 대표로 이제 대단하시다. 토론자로 나가게 됐고요. 이제 주제가 미 대선 이후의 한국 경제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정년 연장과 그 청년 고용을 포함한 일자리 문제. 굉장히 요런- 어려운 주제네요. 오늘 이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다뤘다면 네. 11월 18일 날은 이제 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어떤 담론에 대해서 의제에 대해서 좀 치열한 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 대선이 끝나가지고 네.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과 염려도 많고 네. 또 기대도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거 챙겨봐야겠는데 18일 네. 몇 시에 해요? MBC에서? 그게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인데 그게 생방송인지 녹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 생방송일 그래요? 것 같긴 한데 예. 네, 생방송으로 10시에 나오면 보고 아니면 네. 나중에 좀 챙겨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네. 기대가 돼요.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네. 있고요. 오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틈 내서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나올게요. 네, 또 오세요.